한겨울 콘서트홀 대기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오디션을 보러 온 지원자는 어머, 저게 뭐야? 진흙투성이 옷에 젖은 머리카락, 가방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심사위원석 한가운데 앉은 백발의 신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떨어뜨린 낡은 공책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25년 전 자신이 지하철역 바닥에 남겨둔 그 악보였습니다. 신사는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자신의 필체로 적힌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한재훈의 마지막 작품. 세계적인 작곡가 한재훈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저 젊은 여성은 어떻게 이 악보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25년 전 자신을 살린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25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당시 43이었던 한재훈은 음대 교수직을 잃고 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친구 보증을 잘못 썼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10억 원이 넘는 빚더미에 앉았고 집도 차도 모두 날아갔습니다. 재훈아, 미안하다. 내가 다 갚을게. 친구는 그렇게 말하고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재훈은 빚쟁이들을 피해 이 고시원 저 고시원을 전전했습니다. 그나마도 여의치 않아 결국 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12월의 새벽 공기는 뼈를 애는 듯 차가웠습니다. 재훈은 명동 지하철역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주머니에 남은 돈은 1,500원이 전부였습니다. 가방 안에는 평생 써온 작곡 노트만 달랑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마저 팔아야 하나. 재훈은 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20년 넘게 써온 악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젊은 시절 자신의 필체가 보였습니다. 언젠가는 이 곡들로 세상을 감동시키겠다던 그 꿈은 이제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재훈은 노트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대로 잠들면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게 오히려 나을지도 몰랐습니다. 새벽 5시쯤 되었을까요? 저기요, 괜찮으세요? 누군가 재훈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재훈은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시야가 흐릿했고 몸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대걸레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러다 큰일 나겠어요. 어서 일어나세요. 여성은 재훈을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재훈의 몸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뭐 좀 가져올게요. 여성은 급히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여성이 보온병과 김밥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따뜻한 차예요. 여성은 보온병 뚜껑에 차를 따라 재훈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재훈은 떨리는 손으로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한 모금 마시자 얼어붙었던 몸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재훈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김밥도 드세요. 제가 아침에 싸온 건데요. 여성은 김밥을 재훈 옆에 놓았습니다. 재훈은 김밥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며칠을 굶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체하면 안 되니까. 재훈은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맛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추운 새벽에 자신 같은 노숙자에게 따뜻한 차와 음식을 건네는 그 마음이 고마워서였습니다. 여성은 재훈이 다 먹을 때까지 옆에서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갈 곳이 없으세요?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은요? 없습니다. 혼자예요.
여성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계시면 안 돼요. 동사하시겠어요? 여성은 잠시 고민하더니 지갑에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라도 받으세요. 찜질방이라도 가서 하룻밤 지내시고요. 재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괜찮아요. 저도 어려웠던 적이 있어서 마음이 아파요. 여성은 억지로 돈을 재훈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재훈은 그 돈을 받으며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여성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은혜는 무슨요? 사람이 사람 돕는 거 당연한 거죠. 여성은 일어서며 재훈을 바라봤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음악 하시는 분이시죠? 재훈은 깜짝 놀라 여성을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가방에서 악보가 보였어요. 음악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선생님도 그 음악으로 다시 일어서실 수 있을 거예요. 여성은 그렇게 말하고는 청소 도구를 들고 자리를 떴습니다. 재훈은 여성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음악은 사람을 살리는 것.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재훈은 가방에서 작곡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 음악으로 언젠가 당신께 보답하겠습니다. 한재훈 올림. 재훈은 노트를 가슴에 안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여성이 준 돈으로 찜질방에 갔고 그곳에서 며칠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작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새벽 배달도 했습니다.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작은 음악 학원을 열었습니다. 학생은 5명 뿐이었지만 재훈은 최선을 다해 가르쳤습니다. 밤에는 작곡을 했습니다. 그 청소부 아주머니가 해준 말을 떠올리며 사람을 살리는 음악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재훈의 학원은 점점 커졌고 학생도 5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공모전에 곡을 출품했습니다. 당신께 드리는 노래라는 제목의 곡이었습니다. 그 곡은 대상을 받았고 재훈은 다시 음악계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5년 후 재훈은 유명 작곡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곡들은 드라마와 영화에 쓰였고 가수들이 앞다투어 불렀습니다. 10년 후에는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작곡가가 되었습니다. 20년이 흘렀을 때 재훈은 이미 세계적인 작곡가 반열에 올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훈의 가슴 한편에는 늘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자신을 살려준 청소부 아주머니를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재훈은 명동 지하철역을 수없이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역 관리사무소에도 물어봤지만 20년 전 청소부 명단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재훈은 탐정까지 고용했지만 허사였습니다. 그렇게 25년이 흘렀습니다. 재훈은 이제 68이 되었고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에 대한 기억만은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재훈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콘서트홀 오디션장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콘서트홀 대기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50명이 넘는 지원자들이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오디션은 국내 최고 음악 축제의 신인 무대를 선발하는 자리였습니다. 합격하면 일약 스타가 될 수 있는 기회였죠. 지원자들은 하나같이 말끔한 옷차림에 완벽하게 준비된 모습이었습니다. 송하늘은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기타줄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28살의 하늘은 5년째 홍대 거리에서 버스킹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같은 자리에서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과 지폐로 하루하루를 연명했죠.
하늘의 꿈은 단 하나였습니다. 할머니께 제대로 된 집을 마련해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하늘을 키우느라 평생을 고생하셨습니다. 하늘의 부모님은 하늘이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할머니가 하늘을 키웠습니다. 청소 일을 하고 세탁소에서 일하며 손녀를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하늘은 음대를 졸업했지만 취직이 되지 않았습니다. 학원 강사 자리도 경쟁이 치열했고 오케스트라 단원 자리는 더 어려웠습니다. 결국 하늘은 거리 버스킹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입이 형편없었지만 점점 단골 관객이 생겼습니다. 하늘의 노래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5년을 버티다 이번 오디션 소식을 들었습니다. 심사위원 중에 한재훈 선생님이 계신다는 것도 큰 이유였습니다. 한재훈은 하늘이 가장 존경하는 작곡가였습니다. 그의 곡들은 언제나 하늘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특히 당신께 드리는 노래는 하늘이 가장 좋아하는 곡이었습니다. 오디션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하늘은 일찍 일어나 준비를 마쳤습니다. 할머니가 아침을 차려주셨습니다. 하늘아, 오늘 떨지 말고 내 실력 보여줘. 네, 할머니. 꼭 붙을게요. 할머니는 하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미 합격한 거나 다름없어. 우리 하늘이가 최고니까. 하늘은 할머니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집을 나서려는데 할머니가 무언가를 꺼내주었습니다. 이거 가져가. 할머니 부적이야. 낡은 공책이었습니다. 악보가 빼곡히 적힌 작곡 노트였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할머니가 아주 오래전에 받은 거야. 음악하는 사람한테 받았는데 그분이 성공하면 찾아오신다고 했어. 하늘은 공책을 펼쳐봤습니다. 첫 페이지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음악으로 언젠가 당신께 보답하겠습니다. 한재훈 올림. 하늘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 이거 혹시... 응, 그분이 유명한 작곡가가 되셨더라고. 텔레비전에서 봤어.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저한테 주세요? 이게 너한테 행운을 가져다 줄 것 같아서. 그분도 음악으로 성공하셨잖아. 하늘은 공책을 소중히 가방에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하늘은 집을 나섰습니다. 콘서트홀까지는 지하철로 40분 거리였습니다. 오디션 시간은 오전 10시였고 지금은 9시였습니다.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늘은 지하철을 타고 가다 종로 3가역에서 내렸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오는 계단을 오르는데 앞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늘은 급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횡단보도 옆에 노인 한 분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구경만 할 뿐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망설임 없이 노인에게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노인은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심장 발작 같았습니다. 하늘은 재빨리 핸드폰을 꺼내 119에 전화했습니다. 여기 종로 3가역 2번 출구예요. 노인분이 쓰러지셨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10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하늘은 노인 옆에서 손을 잡아들이며 기다렸습니다. 할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곧 구급차 와요. 노인은 가까스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응급요원들이 노인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보호자이신가요? 아니요, 제가 발견했어요. 그럼 같이 가주실 수 있나요? 보호자 연락할 때까지요. 하늘은 시계를 봤습니다. 9시 40분이었습니다. 오디션까지 2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인을 혼자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네, 같이 갈게요. 하늘은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병원까지는 10분이 걸렸습니다.
응급실에서 노인의 상태를 확인하는데 또 15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하늘은 노인의 핸드폰으로 가족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노인의 아들이 곧 온다고 했습니다. 하늘은 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10시 10분이었습니다. 오디션 시간이 이미 지나 있었습니다. 하늘은 급히 콘서트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송하늘인데요. 지금 사정이 생겨서 조금 늦을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정해진 시간을 넘기면 실격입니다. 그래도 30분만 기다려주시면. 규정이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하늘은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5년을 준비한 기회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먼저였으니까요. 얼마 후 노인의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아들은 급히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다시 나와 하늘에게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구해주셔서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덕분에 아버지가 큰일을 면하셨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늘은 고개를 숙이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이 없었습니다. 하늘은 그냥 비를 맞으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옷이 흠뻑 젖었고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가방 속 기타도 젖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걸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5년 동안 거리에서 노래하며 모은 돈으로 겨우 오디션 신청비를 냈습니다. 새 옷도 샀고 기타도 새로 조율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할아버지가 살아나셨잖아. 하늘은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할머니께 받은 공책이 가방에 있었습니다. 하늘은 급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공책이 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아니, 하늘은 공책을 꺼내 털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악보 일부가 번져 있었습니다. 하늘은 더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할머니께서 25년 동안 간직하신 소중한 물건을 자신이 망쳐버렸습니다. 하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하늘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어쨌든 콘서트홀에는 가봐야 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하늘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콘서트홀에 도착했을 때는 11시였습니다. 하늘의 옷은 완전히 젖어 있었고 신발에서는 물이 철벅거렸습니다. 대기실 문을 여는 순간 모든 시선이 하늘에게 쏠렸습니다. 저게 뭐야? 미쳤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은 고개를 들고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저 송하늘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직원이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이미 실격 처리되셨는데요. 그래도 심사위원님께 한 번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하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늘은 돌아서려다 그만 가방 지퍼가 풀려 있는 걸 놓쳤습니다. 젖은 공책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늘은 급히 공책을 주우려 했지만 이미 누군가가 집어들었습니다. 백발의 신사였습니다. 한재훈이었습니다. 재훈은 공책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재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자신의 필적이 보였습니다. 이 음악으로 언젠가 당신께 보답하겠습니다. 한재훈 올림. 25년 전 지하철역에 남겨둔 바로 그 공책이었습니다. 재훈은 공책을 든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25년 동안 찾아 헤맨 그 흔적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하늘은 당황한 표정으로 재훈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제 거예요. 재훈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물에 흠뻑 젖은 옷, 진흙이 묻은 신발. 하지만 재훈의 눈에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젊은 여성이 어떻게 이 공책을 가지고 있는지만 궁금했습니다. 이걸 어디서 구했나요? 재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주셨어요. 오늘 아침에요. 할머니. 재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할머니가 아주 오래전에 받으셨대요. 음악하시는 분한테요. 재훈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혹시 할머니께서 청소 일을 하셨나요? 지하철역에서요. 하늘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할머니가 25년 전에 지하철역 청소를 하셨어요. 재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무릎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주변 직원이 급히 의자를 가져왔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재훈은 의자에 앉아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를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요. 하늘은 재훈의 진지한 표정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는 지금 세탁소에 계세요. 세탁소. 재훈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습니다. 네. 할머니가 작은 세탁소에서 일하세요. 재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가봅시다. 제 차가 있으니 함께 가요. 하지만 저는 오디션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지금은 할머니를 만나는 게 먼저예요. 재훈의 단호한 말에 하늘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재훈은 다른 심사위원들에게 급히 양해를 구했습니다. 잠시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곧 돌아오겠습니다. 동료 심사위원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재훈의 심각한 얼굴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훈과 하늘은 건물을 나섰습니다. 재훈의 운전기사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하늘이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서울 은평구 작은 골목에 있는 세탁소였습니다. 차는 빗길을 달렸습니다. 차 안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훈은 창밖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25년 만에 드디어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과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기억이나 하실까요? 아니면 이미 공책 주인이 자신이라는 걸 알고 계실까요? 하늘은 젖은 옷을 만지작거리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중요한 일이라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30분 후 차는 좁은 골목 앞에 멈췄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걸어 들어가면 돼요. 하늘이 말했습니다. 재훈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골목은 좁았고 낡은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하늘이 앞장섰고 재훈이 뒤따랐습니다. 100m쯤 걸어가자 작은 세탁소가 보였습니다. 깨끗한 세탁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간판이었습니다. 하늘이 문을 열었습니다. 딸랑. 문이 종이 소리를 냈습니다. 안쪽에서 누군가가 나왔습니다. 허리가 약간 굽은 70대 할머니였습니다. 하늘아, 왜 이렇게 젖어서? 오디션은? 할머니는 손녀의 젖은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뒤에 선 재훈을 보고 멈췄습니다. 재훈도 할머니를 보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얼굴은 여전히 기억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지고 허리가 굽었지만 그 따뜻한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도 재훈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혹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훈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25년 전 명동 지하철역에서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때 그 청년. 재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네, 저 한재훈입니다. 아주머니께서 살려주신 그 사람입니다. 할머니의 손이 입을 가렸습니다. 세상에. 할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재우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25년 전 명동 지하철역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당시 재훈이 할머니를 찾기 위해 역 주변을 조사하면서 우연히 얻은 사진이었습니다. 역 청소부들이 단체로 찍은 사진이었고 그 중에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사진으로 25년 동안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할머니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네. 할머니의 목소리는 감회에 젖어 있었습니다. 왜 찾으셨어요? 그냥 잊어버리셔도 됐는데. 아니요. 절대 잊을 수 없었습니다. 아주머니께서 제 생명을 구해주셨어요. 재훈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그때 아주머니께서 주신 차 한 잔, 김밥 한 줄이 저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포기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제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셨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요. 그게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아주머니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재우는 다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찾아 헤맨 끝에 드디어 찾았습니다. 이제 제가 보답할 차례입니다. 할머니는 재훈을 일으켰습니다. 보답은 무슨요? 선생님이 잘 되신 걸 보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아니요. 이제부터 제가 아주머니를 모시겠습니다. 재훈의 말에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진심입니다.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하늘은 옆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듣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25년 전 누군가를 구했고 그 사람이 바로 한재훈 선생님이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공책을 간직해온 이유도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재훈은 하늘을 돌아봤습니다. 송하늘 씨, 오늘 오디션에 늦은 이유가 뭔가요? 하늘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길에서 노인분이 쓰러지셔서 병원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할머니의 손녀답군요. 할머니처럼 선한 마음을 가지셨어요. 재훈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디션은 통과입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좋은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가 내년에 새 앨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앨범의 보컬로 참여해 주시겠습니까? 하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할머니께 보답하는 것도 있지만 아까 떨어진 공책을 주울 때 봤어요. 가방에 든 악보들을요. 하늘은 가방을 내려다봤습니다. 자작곡들이었어요. 몇 곡만 봤지만 정말 좋았습니다. 실력이 있어요. 하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도 손녀를 껴안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잘됐다, 하늘아. 내 실력을 알아봐 주시는구나.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세탁소 안은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25년 만의 재회였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재훈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이 세탁소 문 닫으셔도 됩니다. 제가 아주머니께 편안한 생활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난 일하는 게 좋아요. 이 나이에 노는 건 적성에 안 맞아요. 그럼 일은 계속하시되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재훈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아니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재우는 작곡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건 돌려드려야죠. 25년 동안 간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이제 주인을 찾았네요. 다행이에요. 아니요. 이건 이제 하늘 씨 거예요. 재우는 노트를 다시 하늘에게 건넸습니다. 이 노트가 저와 할머니를 이어줬고 또 저와 하늘 씨를 이어줬습니다. 이제 하늘 씨가 이 노트로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 주세요. 하늘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받았습니다.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밖에서 빗방울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탁소 안은 따뜻했습니다. 25년의 기다림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재우는 약속대로 할머니를 위한 새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은평구의 깨끗한 아파트였습니다. 2층 집으로 방이 3개 있었고 햇살이 잘 드는 곳이었습니다. 할머니와 하늘이 함께 살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재훈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할머니는 미안해했지만 재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도 부족합니다. 아주머니께서 제게 주신 것에 비하면요. 재훈은 가구도 새로 들여놓고 생활용품도 챙겨주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 통장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건 뭡니까? 매달 생활비가 들어갈 겁니다. 편하게 쓰세요.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건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제 진심입니다. 받아주세요. 할머니는 재훈의 눈을 보고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은혜는 제가 갚는 겁니다. 할머니. 재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늘은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사를 마치고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할머니, 그때 얘기 좀 더 들려주실 수 있나요? 재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가 2000년 겨울이었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나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손녀를 키우고 있었어. 하늘이가 겨우 3살 때였지. 하늘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청소 일을 시작했어. 새벽 4시부터 9시까지 지하철역 청소를 했지. 재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출근했어. 명동역 구석에 사람이 쓰러져 있더라고.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술 취한 사람인 줄 알았어.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지. 손도 얼음처럼 차갑고. 재우는 그때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놔두면 안 되겠다 싶었어. 그래서 깨웠지. 눈을 뜨긴 했는데 정신이 없어 보이더라고. 할머니의 눈빛이 촉촉해졌습니다. 집에서 싸온 김밥이 있었어. 원래 점심으로 먹으려던 건데 그걸 드렸지. 차도 보온병에 담아온 게 있어서 함께 드렸고. 재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그 김밥과 차가 정말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어려웠던 적이 있어서 그 마음을 아니까. 누구든 힘들 때 작은 도움이 큰 힘이 되잖아. 재우는 할머니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선생님을 못 봤어. 매일 새벽마다 그 자리를 확인했는데 안 계시더라고. 재우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께서 주신 돈으로 찜질방에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랬구나. 잘했어요. 그게 맞는 거지. 할머니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우편함에 편지가 있더라고. 공책도 함께요. 재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편지를 읽고 울었어. 내가 한 작은 일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큰 의미였다니.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공책을 보니 악보가 가득 그려져 있었어. 음표들이 참 예뻤지. 이걸 꼭 지켜줘야겠다 싶었어. 재우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25년 동안 간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주인이 있는 물건이니까. 하늘이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왜 제게 그걸 주셨어요? 그날 아침에요. 할머니는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너도 음악을 하잖아. 이 공책이 내게 행운을 가져다 줄 것 같았어. 그리고 실제로 그랬잖아.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이 공책이 저와 선생님을 만나게 해줬어요. 재우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하늘 씨 덕분에 저도 할머니를 찾을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감사하죠. 세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재훈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잠깐 받아야겠습니다. 재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잠시 후 돌아온 재훈의 얼굴이 밝았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늘 씨. 하늘은 재훈을 바라봤습니다. 제 새 앨범 녹음 일정이 잡혔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해요. 하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벌써요? 네. 준비되셨죠?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우는 가방에서 악보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타이틀곡입니다. 한번 봐주세요. 하늘은 악보를 받아들었습니다. 제목은 다시 만난 세계였습니다. 하늘은 악보를 보며 곡을 머릿속으로 그려봤습니다. 아름다운 멜로디였습니다. 이 곡 정말 좋네요. 재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를 다시 만난 후에 쓴 곡입니다. 제 마음을 담았어요. 하늘은 악보를 꼭 쥐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부르겠습니다. 믿습니다. 할머니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흐뭇해했습니다. 내가 한 작은 일이 이렇게 큰 결실을 맺다니. 할머니의 중얼거림에 재훈이 말했습니다.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할머니, 제 인생을 바꾼 일이에요. 하늘도 거들었습니다. 저도요. 할머니 덕분에 이런 기회를 얻었어요. 할머니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녁을 함께 먹기로 했습니다. 재훈이 근처 식당을 예약했습니다. 작지만 분위기 좋은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거리는 저녁 노을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늘은 할머니를 부축하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재훈은 뒤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25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식당에 도착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음식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재훈이 말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대화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재훈은 자신의 음악 인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실패와 좌절 그리고 재기의 과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손녀를 키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던 순간들을 나눴습니다. 하늘은 거리에서 버스킹하며 겪은 에피소드를 이야기했습니다. 웃음과 눈물이 교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습니다. 재훈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하늘도 화답했습니다. 나도 그래.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 중 하나야.
할머니의 말에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재우는 차로 두 사람을 집까지 바래다 줬습니다. 아파트 앞에 내려 인사를 나눴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녹음실에서요. 네, 선생님.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할머니도 건강하세요. 그럼요. 선생님도요. 재우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하며 할머니와 하늘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재훈도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 안에서 재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만족스러운 한숨이었습니다. 25년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하늘과 함께할 미래가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하늘은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이 첫 녹음 날이었습니다. 긴장되면서도 설렜습니다. 거울을 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거실로 나오니 할머니가 아침을 차려놓고 계셨습니다. 하늘아, 밥 먹어야지. 네, 할머니.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긴장되지?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조금요. 괜찮아. 내 실력이면 충분해. 자신감 가져. 할머니의 격려에 하늘은 힘을 얻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녹음실은 강남에 있었습니다. 지하철로 50분 거리였습니다. 하늘은 가방에 악보를 꼼꼼히 챙겼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준 작곡 노트도 함께 넣었습니다. 행운의 부적처럼 느껴졌습니다. 녹음실에 도착하니 재훈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왔군요. 준비는 됐나요? 네, 선생님. 긴장하지 마세요. 편하게 하면 됩니다. 재훈의 부드러운 말에 하늘은 조금 긴장이 풀렸습니다. 녹음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음 부스 안에 마이크가 서 있었습니다. 헤드폰을 쓰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재훈은 조정실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준비되면 신호 주세요.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주가 흘러나왔습니다. 다시 만난 세계.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로 시작되는 곡이었습니다. 하늘은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첫 소절이 흘러나오는 순간 재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늘의 목소리는 맑고 깨끗했습니다. 감정이 절절히 묻어났습니다.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하듯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1절이 끝나고 재훈이 말했습니다.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그대로 계속하요. 하늘은 자신감을 얻고 이어서 불렀습니다. 2절, 3절까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고음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늘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잠깐 멈춰요. 재훈이 말했습니다. 하늘은 헤드폰을 벗었습니다. 죄송해요. 고음 부분이 어려워서요. 괜찮아요. 천천히 가요. 다시 해봅시다. 다시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같은 부분에서 흔들렸습니다. 3번, 4번, 5번. 계속 같은 부분에서 막혔습니다. 하늘의 얼굴에 땀이 맺혔습니다. 초조함이 몰려왔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재훈이 제안했습니다. 하늘은 부스 밖으로 나왔습니다. 의자에 앉아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재훈이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요. 아니에요. 실력은 충분합니다. 마음만 편하게 먹으면 돼요.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곡은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재훈이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를 다시 만난 후에 쓴 곡입니다. 25년 동안 품어온 감사와 그리움을 담았어요. 하늘은 재훈을 바라봤습니다.
그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요. 할머니께요. 재훈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하늘 씨도 할머니를 생각하며 부르면 어떨까요? 할머니께 전하는 노래라고 생각하고요. 하늘은 그 말에 무언가 깨달았습니다. 네, 그렇게 해볼게요. 다시 부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헤드폰을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추운 새벽 청소하시던 모습, 손녀를 키우느라 평생 고생하신 모습, 그리고 항상 따뜻하게 웃어주시던 그 미소. 반주가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하늘은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목소리에 진심이 더 깊이 담겼습니다. 고음 부분이 다가왔습니다. 하늘은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 불렀습니다. 고음이 깨끗하게 올라갔습니다. 흔들림 없이 완벽하게요. 곡이 끝났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정실 문이 열렸습니다. 재훈이 나왔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정말 완벽했어요.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충분히 잘했어요. 두 사람은 녹음실을 나왔습니다. 근처 카페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했어요. 재훈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하늘 씨 실력이에요. 재훈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뮤직비디오 촬영이 있습니다. 하늘의 눈이 커졌습니다. 벌써요. 네. 곡이 이렇게 빨리 완성될 줄 몰랐어요. 하늘 씨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재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말씀하세요. 뮤직비디오에 할머니가 출연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늘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가요? 네. 이 곡의 주인공이 할머니니까요. 할머니가 나오시면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요. 하늘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께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럼요. 괜찮으시면 제가 직접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할머니도 좋아하실 거예요. 그날 저녁 재훈과 하늘은 함께 아파트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두 사람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 녹음은 잘 됐어. 네, 할머니. 잘 됐어요. 다행이구나.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재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요? 뮤직비디오에 출연해 주셨으면 합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를요? 왜요? 이 곡이 할머니 이야기니까요. 할머니가 나오셔야 의미가 완성됩니다. 할머니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난 카메라 앞에 서본 적이 없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하늘도 거들었습니다. 할머니 해주세요. 할머니 나오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할머니는 두 사람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해볼게. 하늘과 재훈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다음 주 수요일로 촬영 일정이 잡혔습니다. 장소는 명동 지하철역이었습니다. 25년 전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그곳이었습니다. 재훈은 그곳에서 촬영하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이니까요. 촬영 당일이 밝았습니다. 새벽부터 스태프들이 지하철역에 모였습니다. 역측의 협조를 받아 특정 구역을 촬영 장소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와 하늘은 함께 도착했습니다. 재훈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셨군요. 준비됐어요. 할머니는 약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감독이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연스럽게요.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장면은 할머니가 청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25년 전처럼 대걸레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추운 새벽 빈역에서 청소하던 그때, 쓰러진 청년을 발견했던 그 순간,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컷. 좋습니다. 감독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음 장면은 재훈이 등장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재훈은 25년 전처럼 구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25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감사와 미안함과 그리움이 교차했습니다. 컷. 완벽합니다. 마지막 장면은 하늘이 노래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하늘은 마이크 없이 생목으로 불렀습니다. 할머니와 재훈이 지켜보는 가운데요. 노래가 지하철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 섰습니다. 모두가 하늘의 노래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손녀를 꼭 껴안았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재훈도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세 사람은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재훈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좋은 경험이었어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이 뮤직비디오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거예요. 하늘이 말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재훈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앨범 발매는 한 달 후였습니다. 그때까지 준비할 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앨범 발매일이 다가왔습니다. 재훈의 새 앨범 제목은 잊혀진 악보였습니다. 타이틀곡은 다시 만난 세계였고 하늘이 보컬을 맡았습니다. 발매 전날 밤이었습니다. 재훈은 혼자 작업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할머니께 받은 작곡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25년 전 자신이 적었던 글씨를 다시 읽었습니다. 이 음악으로 언젠가 당신께 보답하겠습니다. 재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약속을 지키는 날이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12시, 앨범이 공식 발매되었습니다. 각종 음원 사이트에 동시에 올라갔습니다. 재훈은 하늘과 할머니를 불러 함께 발매 순간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세 사람은 재훈의 작업실에 모였습니다. 시계를 보며 카운트다운을 했습니다. 3, 2, 1. 12시가 되었습니다. 재훈이 컴퓨터를 클릭했습니다. 앨범이 화면에 떴습니다. 잊혀진 악보. 표지는 낡은 작곡 노트였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시작이네요. 하늘이 말했습니다. 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재훈이 대답했습니다. 곡을 재생했습니다. 다시 만난 세계가 흘러나왔습니다. 하늘의 맑은 목소리가 작업실을 채웠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아름답구나.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곡이 끝나고 세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감동이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후가 되자 반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음원 사이트 실시간 차트에서 다시 만난 세계가 순위권에 진입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순위가 올라갔습니다. 100위, 80위, 50위. 저녁 6시에는 20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재훈의 전화기가 계속 울렸습니다. 언론사와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소속사 대표도 전화했습니다. 재훈 씨 대박입니다. 반응이 폭발적이에요.
재우는 기쁨보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노래의 진심을 알아봐 주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자 온라인 커뮤니티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한재훈 신곡 들어봤어요. 진짜 눈물 났어요. 보컬이 누구예요? 목소리 진짜 좋아요. 뮤직비디오 보고 울었어요. 실화래요. 댓글들이 폭주했습니다. 특히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급상승했습니다. 하루 만에 1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영상 속 할머니의 모습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25년 전 청소부로 일하던 할머니, 그리고 현재 손녀와 함께 있는 할머니. 두 모습이 교차되며 감동을 주었습니다. 영상 아래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할머니 연기가 아니라 진짜 청소하시던 분이래요. 한재훈 선생님 실제 이야기라는 거 알고 더 감동이에요. 이런 게 진짜 음악이죠. 할머니 손녀분 목소리 천사예요. 이틀째 되는 날, 다시 만난 세계는 실시간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재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곡이 1위를 한 것도 기뻤지만 무엇보다 할머니께 보답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유명 음악 방송 프로그램 작가였습니다. 선생님,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시겠어요? 송하늘 씨와 함께요. 재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도 함께 나갈 수 있을까요? 작가는 잠시 놀란 듯 했습니다. 할머니요. 네. 뮤직비디오에 나오신 그분이요. 이 곡의 진짜 주인공이십니다. 작가는 잠시 고민하다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시청자들도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재우는 전화를 끊고 할머니께 연락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사양했습니다. 난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어색해. 하지만 하늘이 설득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할머니 이야기예요. 할머니가 나가셔야 해요. 할머니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너희가 그렇게 원한다면. 방송 녹화일이 잡혔습니다. 금요일 저녁 8시 생방송이었습니다. 그 주 내내 세 사람은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하늘은 무대 연습을 했고 재우는 피아노 반주를 점검했습니다. 할머니는 입을 옷을 고르느라 바쁘셨습니다. 하늘이 할머니와 함께 백화점에 갔습니다. 할머니, 이 옷 어때요? 하늘이 우아한 한복을 보여주었습니다. 너무 화려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딱 좋아요. 할머니한테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할머니는 한복을 입어봤습니다. 거울을 보니 젊어 보였습니다. 정말 예쁘시다. 할머니. 하늘의 말에 할머니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드디어 방송 당일이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방송국으로 향했습니다. 대기실에 들어가니 다른 가수들도 준비 중이었습니다. 모두들 재훈과 하늘을 알아봤습니다. 요즘 화제의 그 곡이시죠? 정말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할머니를 보고는 모두 신기했습니다. 뮤직비디오에 나오신 그 할머니시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보니 더 멋지세요. 할머니는 쑥스러워했습니다. 메이크업을 받고 무대 리허설을 했습니다. 하늘은 긴장되었지만 할머니가 옆에 계셔서 힘이 났습니다. 무대 진행 순서가 정해졌습니다. 먼저 재훈이 곡 소개를 하고 이어서 하늘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할머니가 등장해 짧은 인터뷰를 하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생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재훈을 소개했습니다. 오늘 특별한 무대를 준비하신 한재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재훈이 무대에 올라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곡은 다시 만난 세계입니다. 25년 전 제게 생명의 은인이 계셨습니다.
그분을 다시 만나 만든 곡입니다. 재훈의 진심 어린 말에 관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훈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건반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무대 옆에서 하늘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하늘이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조명이 하늘을 비췄습니다. 하늘은 눈을 감고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맑고 깨끗한 목소리가 스튜디오를 가득 채웠습니다. 관객들은 숨죽이고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곡이 클라이맥스에 다다랐습니다. 하늘의 목소리가 고음으로 치솟았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녹음실에서 연습했던 그 감정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노래가 끝났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관객들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하늘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회자가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한 분이 함께 오셨다고요. 네. 제 은인이신 할머니께서 오셨습니다. 무대 옆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우아한 한복을 입은 할머니의 모습에 관객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할머니는 재훈과 하늘 사이에 섰습니다. 사회자가 할머니께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25년 만에 다시 만난 기분이 어떠세요? 할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먼저 흘러내렸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내가 한 작은 일이 이렇게 큰 결실을 맺을 줄 몰랐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훈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늘도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카메라가 그 모습을 담았습니다. 관객들은 또 박수를 보냈습니다. 생방송이 끝나고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스태프들이 찾아와 축하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시청자 반응도 폭발적입니다. 재훈은 할머니와 하늘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하셨어요. 아니에요. 좋은 경험이었어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었어요. 하늘도 덧붙였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가 올라왔습니다. 1위는 한재훈이었고 2위는 송하늘이었습니다. 3위는 다시 만난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5위에 청소부 할머니가 올랐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생방송 보고 울었어요. 진짜 감동이었어요. 할머니 정말 멋지세요. 이런 이야기가 실화라니 믿기지 않아요. 음원 차트도 변화했습니다. 다시 만난 세계가 이틀 연속 1위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재훈의 앨범은 대박이 났습니다. 하늘은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명예나 돈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에게 전하는 감사와 사랑이었습니다. 방송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다시 만난 세계는 여전히 차트 1위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인기곡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서 이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선행이 25년 만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습니다. 청소부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기자들이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재훈이 모두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조용히 지내시길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이야기는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선행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오늘 지하철에서 할머니 짐 들어드렸어요. 편의점에서 노숙자분께 김밥 사드렸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작은 선행을 실천하고 인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우는 이 흐름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재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이었습니다. 선생님, 저희와 함께 일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재훈은 귀가 솔깃했습니다. 어떤 일 말씀이신가요? 노숙인과 청소 노동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재훈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다시 만난 세계재단이 출범했습니다. 재단의 목적은 어려움에 처한 노동자들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청소 노동자와 노숙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재훈은 앨범 수익금 전액을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는 할머니와 하늘도 함께했습니다. 할머니는 재단의 명예이사장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재훈이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할머니께서 계셔야 이 재단이 의미가 있습니다. 할머니는 결국 수락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하겠어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할머니, 25년 전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어제 일처럼 생생해요. 왜 도와주셨나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그냥 당연한 일이었어요. 추운 겨울에 사람이 얼어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그냥 지나쳐요. 후회하신 적은 없나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그날 도와준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에요. 기자들은 할머니의 말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재단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청소 노동자 쉼터 건립이었습니다. 서울 곳곳에 쉼터를 만들어 청소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따뜻한 차와 간단한 식사도 준비되었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노숙인 자립 지원이었습니다. 일자리를 연결해주고 주거 공간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재훈은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떠올리며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늘도 재단 활동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쉼터를 방문해 노래를 불러주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직접 쉼터에 나가 청소 노동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같은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그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힘내세요. 당신들이 하는 일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할머니의 말에 청소 노동자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무시당하고 천대받았던 그들에게 할머니의 말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재단 활동이 알려지며 기부금도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습니다. 1,000만 원을 기부하는 사람도 있었고 10,000원을 보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금액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소중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재단은 이미 서울에 5개의 쉼터를 만들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노숙인이 자립에 성공했습니다. 청소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도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재훈은 뿌듯했습니다. 할머니께 받은 은혜를 사회에 돌려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쉼터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재훈을 찾아왔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재훈은 청년을 자세히 봤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구시죠? 작년에 선생님 콘서트에서 경비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청년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도 노숙인이었어요. 2년 전까지요.
재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재단 프로그램 덕분에 일자리를 얻었어요. 지금은 정식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선생님 노래를 들으며 희망을 가졌어요. 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재우는 청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그리고 할머니 덕분이고요. 청년은 할머니께도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저에게 큰 힘이 됐어요. 할머니는 청년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잘 됐구나. 정말 잘 됐어. 그날 이후로도 비슷한 사연들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재단의 도움으로 자립에 성공한 사람들이 감사 편지를 보냈습니다. 재우는 편지를 읽을 때마다 울컥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재단은 겨울 특별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거리 노숙인들에게 따뜻한 옷과 식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재훈과 하늘과 할머니는 직접 거리로 나갔습니다. 명동 지하철역 근처였습니다. 25년 전 재훈이 쓰러져 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준비한 김밥과 따뜻한 차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노숙인들은 처음에는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를 보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추우시죠? 이거라도 드세요. 할머니가 김밥을 건넸습니다. 노숙인은 떨리는 손으로 김밥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재우는 그 모습을 보며 25년 전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할머니께 김밥을 받았을 때의 그 감동이 생생했습니다. 하늘은 노숙인들 앞에서 기타를 꺼냈습니다. 노래 한 곡 들려드릴게요. 하늘이 다시 만난 세계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노숙인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도 멈춰 섰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박수가 터졌습니다. 노숙인 한 분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 살고 싶어져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우는 그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래도록 거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보람찼어. 재훈과 하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25년 전에 내가 한 일이 이렇게 큰 물결이 될 줄 몰랐어.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작은 선행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하늘이 말했습니다. 재훈도 덧붙였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도 배웠습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는 삶을요. 세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의 미래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우는 작업실에서 새로운 곡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작은 선행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은 곡이었습니다. 피아노 건반을 누르며 재우는 생각했습니다. 이 곡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 그리고 더 많은 선행이 일어날 수 있을까? 재우는 미소를 지으며 작곡을 이어갔습니다. 할머니께 받은 은혜. 그것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작은 선행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물결처럼요.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다시 겨울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1년 전과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재훈의 앨범 잊혀진 악보는 올해의 앨범상을 받았습니다. 하늘은 신인상을 휩쓸었습니다. 다시 만난 세계재단은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부산, 대구, 광주에도 쉼터가 생겼습니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재단의 도움으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재단 활동에 여전히 열심이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였지만 정정했습니다. 매주 쉼터를 방문해 사람들을 격려했습니다. 어느 겨울날 오후였습니다. 재우는 할머니와 하늘을 불러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명동 지하철역에서 콘서트를 열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요? 네. 모든 것이 시작된 그곳에서 특별한 무대를 만들고 싶어요. 재훈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무료 공연으로 할 겁니다. 누구나 올 수 있게요. 좋은 생각이에요. 하늘이 찬성했습니다.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미 있는 일이겠구나.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지하철 공사와 협의해 허가를 받았습니다. 12월 20일 토요일 저녁 7시로 정해졌습니다. 꼭 1년 전 앨범이 발매된 날이었습니다. 공연 소식이 알려지자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무료 콘서트라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재단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꼭 가겠다고 연락했습니다. 공연 당일이 밝았습니다. 명동 지하철역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스태프들이 무대를 설치하고 조명을 점검했습니다. 간단한 무대였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재단 관계자들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자립에 성공한 노숙인들도 왔습니다. 청소 노동자들도 퇴근 후 찾아왔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저녁 7시가 되었습니다. 지하철역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재훈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훈의 목소리가 역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곳은 제게 특별한 장소입니다. 26년 전 이곳에서 저는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한 분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과 김밥으로요. 재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분 덕분에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재훈은 무대 옆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를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무대에 올랐습니다. 우아한 한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 소리가 역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할머니는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많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젊은이도 있고 노인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청소부였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26년 전 이 자리에서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얼어 죽기 직전이었죠. 할머니는 재훈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한 일은 아주 작은 거였어요. 김밥 한 줄과 차 한 잔을 드렸을 뿐이에요. 사람들은 숨죽이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작은 선행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다음은 하늘의 차례였습니다. 하늘이 기타를 들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할머니와 포옹을 나눴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손녀 송하늘입니다. 하늘의 목소리는 맑았습니다. 할머니께서 저를 키우시느라 평생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이 노래를 할머니께 바칩니다. 하늘이 기타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만난 세계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편곡이 달랐습니다.
기타 하나로 더욱 감성적으로 편곡한 버전이었습니다. 하늘의 목소리가 역 안을 채웠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폭발적인 박수가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재훈이 다시 무대에 올랐습니다. 피아노가 무대 옆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재훈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곡 제목은 작은 선행입니다. 손가락이 건반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희망과 감동이 담긴 곡이었습니다. 재훈은 연주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26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죽음을 생각했던 그 추운 새벽. 할머니가 건넨 따뜻한 차. 그리고 다시 살아갈 용기. 모든 것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연주가 끝났습니다. 재훈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1년 전 자립에 성공했던 그 청년도 있었습니다. 재단의 도움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감사의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재훈은 무대에서 내려와 할머니와 하늘 옆에 섰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박수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재훈과 할머니와 하늘에게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이제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공연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세 사람은 한 명 한 명과 악수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졌습니다. 역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세 사람은 무대가 있던 자리에 섰습니다. 26년 전 재훈이 쓰러져 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 이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줄은요. 재훈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덕분입니다. 모든 것이요. 하늘도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할머니 덕분이에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26년 전 그날처럼요. 하지만 이제는 춥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함께 걸으며 재훈이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겁니다. 받은 은혜를 세상에 돌려주는 일을요. 하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함께 할게요. 평생요. 할머니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세 사람은 눈 내리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발자국이 하얀 눈 위에 찍혔습니다. 그 발자국은 희망의 길이었습니다. 작은 선행에서 시작된 아름다운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요. 하늘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렸습니다. 세상을 하얗게 덮으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듯이요.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눈 내리는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희망의 노래였습니다. 언제까지나 이어질 아름다운 선율이었습니다. 작은 선행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위해 작은 선행을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당신의 오늘이 따뜻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